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가장 맞닥뜨리는 큰 문제 중에 하나, 크레딧 카드 디스퓨트, 크레딧 카드 지불 거절 혹은 뭐 차지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비즈니스를 미국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많이 맞닥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제 마켓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다 올려드렸는데 제가 웬만하면 사실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자존심을 건든 문제가 있어갖고 그냥 넘어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크레딧 카드 차지백을 시켰던 이유를 적었는데 제가 익스파이어된 음식을 팔았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단돈 75불을 돈을 안 내겠다고 남을 파렴한 체안으로 몰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진짜 전문적인 사기꾼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요즘엔 현찰 쓰는 것보다 크레딧 카드 쓰는 게 많기 때문에 확실히 크레딧 카드 사용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주유소에 일할 때만 하더라도 하루에 캐시가 2만 불, 3만 불씩 들어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캐시로 기름을 넣을 만큼 뭐 기름값도 싸지가 않죠. 뭐 툭하면 100불 넘어가니까 요즘에는 다 크레딧 카드로 돈을 지불하고 또 마켓에 가서도 옛날이면 100불짜리 한 장이면 장을 충분히 볼 수가 있었지만 요즘엔 100불짜리 하나 갖고 장을 충분히 못 보기 때문에 확실히 크레딧 카드 사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 크레딧 카드 사용이 늘기 전에는 예전에 뭐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마켓에서 체크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 수표를 발행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당시에 좀 문제가 됐었죠. 체크를 쓰고 나서 막상 디파짓을 해보니까 은행에 돈이 없어요. 그럼 빵꾸가 나죠. 빵꾸가 나면 또 웃긴 게 뭐냐면 책을 가짜로 쓴 사람한테 벌금을 물리는 게 아니라 디파짓 시켰던 사람한테 뭐 10불이고 15불이고 20불이고 또 어떤 피를 물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빵꾸 난 책을 입력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일이 더 생긴다는 이유로 이렇게 또 돈을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크레딧 카드 받는 기계 중에서 체크를 갖다가 넘버를 갖다 라우팅 확인해서 은행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를 갖다 이용 안 하고 많이들 믿고 그냥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체크로 사기를 치던 게 사실 뭐 90년대 그때 좀 많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술집에서 접대를 하던 어떤 아가씨가 제가 아는 형님네 골프샵에서 한 4,000불어치 골프채를 갖다 구입하고 체크로 돈을 지불하고 나서 그냥 한국으로 날라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4,000불 정도를 현찰로 내라는 것도 웃긴 것이고 4,000불 정도를 현찰로 들고 다니는 사람도 없는 것도 사실인데 사실 4,000불이나 되는 금액이 그때 당시 4,000불이 뭐 지금 뭐 10,000불 이상 값어치겠죠. 이 돈을 갖다가 그냥 체크를 써버리고 한국으로 날아가 버리는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20세기가 끝나가면서 은행에서 체크 카드라는 걸 발행해주기 시작합니다. 비자 마스터가 붙어있는 은행 카드를 발행해주기 때문에 사실 체크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체크를 쓸 일이 없죠. 요즘에는 체크 받는 곳은 뭐 거의 없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리테일 수단은 체크를 안 받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러 간다든가 큰 금액을 지불할 때는 뭐 체크나 머니오더 같은 거 이런 걸 이용하겠지만 사실 요즘에는 거의 다 체크 카드, 그러니까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 데뷔 카드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마켓 같은 경우도 한 80% 이상 거의 다 크레딧 카드로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 그만큼 또 크레딧 카드로 지불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크레딧 카드로 물건을 사놓고 혹은 음식을 먹어놓고 안 먹었다 혹은 서비스가 나빴다라는 이유로 디스피스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불 거절을 시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손해는 고스란히 이 소규모 자영업자의 몫이 됩니다. 자, 그 금액을 날리는 것도 모자라서 크레딧 카드 컴퍼니에서는 예전에 책이 빵꾸 나면 돈을 물리는 것처럼 뭐 15불이고 25불이고 또 돈을 물리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면 나중에 200불, 300불까지 물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그러면 뭐 이중고로 더 힘든 것이죠. 본인은 75불짜리 간장게장을 먹고 나서 그 돈 내기 싫어서 안 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25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75불 안 내고 끝난 거지만 전 75불 손해에다가 물건 바꿔간 거에다가 150불어치 물건 손해에다가 플러스 25불까지 더 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카드 회사는 과연 소비자의 편만 들어줄까? 현재로는 좀 많이 그렇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방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에서 크레딧 카드 쓰는 율이 많아지긴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실 크레딧 카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달에 1,000불 넘게 크레딧 카드 수수료를 냅니다.
자, 뭐 2.6% 정도 차지가 되는데 1,000불 넘게 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돈이 만만치 않죠. 예, 크레딧 카드를 안 쓰면 내가 1,000불이 더 들어온대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예전 같으면 크레딧 카드가 뭐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현찰이 더 많이 들어오면 매일매일 은행을 가야 돼요. 예, 은행 가는 것도 사실 일입니다. 이 1,000불이란 돈이 제가 은행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따지면 사실상 그렇게 손해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강도가 없어졌어요. 가게로 들어오는 권총 강도가 없어졌습니다. 요즘엔 그런 사건 많이 못 듣죠. 그 대신 뭐가 있냐? 떼강도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자, 가게에 들어와도 돈을 털 게 없어요. 주유소 가도 돈을 털 게 없고요. 저희 같은 마켓을 들어와도 돈을 털 게 없습니다. 자, 이것들도 또 범죄를 갖다 줄이는데 한몫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게 편하다고 좀 생각해요. 예, 그리고 또 혹시나 모를 직원들이 이 돈에 손을 대는 직원들이 손을 타는 거 이 부분도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뭐 크레딧 카드에서 한 달에 뭐 2.6% 정도 차지를 해간다 하더라도 사실 그게 어느 정도 저는 그 다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사놓고 예, 뭐 문제가 있다든가 혹은 거짓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디스피트를 시켜서 돈을 도로 받아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으면 비즈니스 못해요. 예,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미국 내 90% 이상의 크레딧 카드를 받는 가맹점은 카드 소유자의 지불 거절 프로세스 남용이 제일 큰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크레딧 카드의 역사는 얼마나 됐을까요? 사실상 100년이 안 됐습니다. 원래는 1887년도 소설에 나왔던 이 내용이었는데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크레딧 카드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1년 뉴욕에서 설립된 다이너스 클럽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크레딧 카드 사용했었던 분들은 다이너스 클럽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예, 지금은 뭐 없어지지 않았나요? 예,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다이너스 클럽, 아멕스, 그다음에 비자, 마스터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크레딧 카드가 처음엔 사람들이 불안했던 거예요. 이게 뭐 번호만 알면 내 돈 다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만약에 저 사람이 청구를 더하면 어떻게? 나는 100불만 썼는데 200불 청구하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크레딧 카드를 별로 사용을 안 하자 나라에서 이 크레딧 카드의 소비자 권리 법안을 만듭니다. 자, 어떤 문제든 간에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 편을 먼저 들어주는 이런 법안이 생겼는데 사실 이 법도 바뀔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크레딧 카드가 나온 지 벌써 지금 70년이 넘어갔는데 아직도 70년 전의 법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같은 크레딧 카드를 받는 가맹점만 더 불리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크레딧 카드를 갖다가 차지백을 시키는 경우, 차지백을 시키는 경우 중에서 56%는 이 손님의 크레딧 카드가 도난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번호가 해킹을 당했다든가 그래서 제대로 실질적으로 손님도 억울한 상황이죠. 손님도 물건을 안 샀거나 서비스를 안 받았는데 청구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56%가 이렇다고 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 44%는 뭘까요? 예. 뻔히 본인이 쓰고 나서도 지불 거절을 하는 게 나머지 44%라고 합니다. 뭐 거의 절반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만약에 그 어떤 손님이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그거 갖다가 이용해서 물건을 샀어요. 예, 그럼 저도 손해를 보지만 그 손님 입장에서도 억울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가게에 누가 물건을 훔쳐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재수 없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고 만약에 뭐 보험이 만약 커버가 된다. 예, 그럼 금액이 크면 보험이 커버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비즈니스를 할 때 보험이 꼭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우리를 화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거. 이거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44%의 그냥 소비자가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지불 거절을 하는 거. 이게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손님이 왔을 때 이 사기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남이 남용한 크레딧 카드인지 아닌지 이걸 방지하는 방법은 우선 간단합니다. 아이디를 보여달라고 하고 아이디와 크레딧 카드에 있는 이름이 똑같은지를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왕이면 매그네틱 스트랩이 아니라 그 칩을 집어넣어서 결제를 하는 게 칩을 집어넣어서 결제하면 칩은 복제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카드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쭉 긁는 거 있죠. 긁는 거는 손님이 디스피트를 하고 이게 도난당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100% 가맹점 손해인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 칩을 집어넣는 경우에는 뭐 회사에 따라 뭐 폴리시가 다르지만 칩을 집어넣어서 결제했을 경우에는
칩을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네들이 보안 시스템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로 누가 이 카드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우리도 책임이 없다라고 해서 뭐 자기네들 보험으로 뭐 100불까지 혹은 200불까지 혹은 300불까지 커버해주는 이런 카드 회사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칩으로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유럽 같은 경우는 벌써 한 15년 전, 그때부터 유럽 가서 칩이 없는 크레딧 카드는 아예 사용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가져갔던 카드 중에서 칩 있는 카드가 딱 하나밖에 없어갖고 되게 애먹은 적이 있었는데 요즘엔 미국에도 칩이 없는 크레딧 카드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칩이나 탭 이렇게 톡 차갖고 지불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보험 커버가 되는 이런 카드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알아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카드 오더를 받을 때는 CVV라고 그 카드 뒷면에 세 자리 숫자 혹은 뭐 네 자리 숫자 번호가 따로 있죠. 서명한 데 옆에 그 넘버를 받아서 같이 프로세스를 하면 본인임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의 번호만 갖고 카드를 갖다가 이용하지는 않는다는 걸 좀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카드 디스핏이 나오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카드 회사 이름, 그러니까 받는 회사 이름하고 실제 상호명하고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 먼데한 꿈을 갖고 회사 컴퍼니 이름을 예서 뭐 멋있게 줬어요. 에크미라고 줬는데 가게 이름은 K플레이스예요. 사람은 K플레이스에서 마켓을 봤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에크미라는 회사에서 돈 차지가 돼 있어요. 이거 뭐지? 나는 모르는 건데. 그러고 와서 딱 하니 차지백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DBA 이름을 집어넣던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상 뭐 스테이트먼트 확인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어서 전화를 걸어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상호명하고 회사명하고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차지백이 많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 온라인 오더를 많이 하죠. 배송을 시켜줬는데 배송을 잃어버려서 본인이 못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손님이 억울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손님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못 받았다고 얘기하고 차지백을 시키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뭐 UPS라든가 이런 데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 청구를 하는 게 중요한 건데 비싼 물건을 보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면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5,000불짜리 물건을 보냈는데 보험 커버는 100불밖에 안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5,000불을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베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떻게 했냐. 물건을 사간 사람이 저쪽에서 컴퓨터를 사왔는데 막상 박스 안에는 벽돌만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물건 판 사람은 뭔 소리냐. 우리는 노트북 컴퓨터를 다 보내줬는데 이 사람이 벽돌만 있다고 하고 차지백을 시킨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 이제 페이팔이 그 중재 역할을 했을 때는 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다 자기 주장이 있었을 때는 양쪽 다 뭐 이쪽에 판관이 아니잖아요.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맞다 틀리다를 서로의 주장만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보험 처리로 양쪽 다 돈을 지불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솔직히 크레딧 카드가 요즘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서로 주장이 달라요. 어떻게 입증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 지금까지 크레딧 카드 회사의 관례는 거의 다 80% 이상 손님 편을 들어준다. 그래서 가맹점은 억울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아멕스 같은 경우는 거의 95% 이상 손님 편을 들어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자주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구독 서비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를 알려준다거나 어떤 서비스를 해준다거나 그래서 매년 자동적으로 청구되는 거 혹은 매달 자동적으로 청구되는 거 이걸 갖다가 본인이 까먹고 자동 리뉴얼을 갖다가 안 했다가 차지백을 시키는 경우는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뭐 이 회사에서 큰 손해는 아니죠. 왜냐하면 서비스 하기 전에 미리 차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는 큰 손해는 아니라 하더라도 좀 미리미리 알려주고 미리 1년 구독을 끊어버리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째하고 6번째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불을 해달라고 하거나 혹은 크레딧 남은 걸 갖다가 돌려주기로 했는데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비용에 대해서 전부 다 차지백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고객이 서비스에 불만족한데 환불을 시켜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돈을 갖다가 뭐 음식이 맛없었다. 그리고 돈을 못 내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뭐 저희 마켓에서처럼 간장게장을 먹어놓고 뭐 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 손님이었던 케이스를 우선 제 케이스를 좀 말씀드릴게요. 부부가 왔습니다. 부부가 와서 남편분은 민물장어를 먹고 싶어 했고 부인분은 간장게장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자,
제가 이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마켓이 오픈하고 나서 간장게장을 리턴한 분은 이분이 유일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간장게장을 사가셨어요. 예, 간장게장 안에는 한국산 게, 암캐가 3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간장게장을 사 가시고 나서 두 분이서 그렇게 좀 말다툼을 하시다가 결국은 간장게장으로 합의를 보셨는데 민물장어냐 간장게장이냐 그리고 간장게장을 사 가신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마켓으로. 예, 간장게장을 열어보니까 냄새가 나서 못 먹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익스파이어 됐다는 얘기는 못하죠. 왜냐면 익스파이어 된 물건이 아니고 간장게장은 뭐 인기 품목이기 때문에 가져오면 일주일 내에 다 팔리기 때문에 익스파이어가 될 수가 없는 물건이에요. 예, 지금까지 상했다고 연락이 온 적도 없고. 자, 그렇지만 저도 서비스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00% 손님의 얘기를 먼저 존중해 줍니다. 자, 상했다는 이유가 물론 저희 마켓에서 다른 간장게장도 다 똑같은 냉장고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것만 특별히 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뭐 일이란 건 모르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손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상황에서 먼저 비즈니스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님이 상했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잘못이든 혹은 손님이 잘못 관리를 했던 상한 음식은 먹을 수가 없고 손님 입장에서도 돈을 지불했는데 상한 음식을 드실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바로 가져오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냥 그대로 뚜껑 오픈하고 도로 닫으신 다음에 가져오시라고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주 후에나 오셨는데 2주 후에 오셨을 때는 벌써 안에 개 3마리 중에서 2마리를 다 드셨어요. 예. 드시고 나서 이 한 마리가 상했다고 이러면서 돈을 환불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좀 어이가 없죠. 예, 상했다면서 2마리를 드셨다는 게. 자, 이쯤에서 벌써 진상 고객임을 느꼈습니다. 자, 진상 고객인데도 웬만하면 안 싸우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벌써 2주나 넘었고 이렇게 2마리나 드셔갖고 오셨기 때문에 환불까지는 불가능하고 다른 거로 바꿔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남편분이 원했던 먼저 번에 와서 원했던 그 민물장어로 바꿔 가셨어요. 자, 민물장어로 바꿔 가셨는데 민물장어로 바꿔 가시고 나서 바로 차지백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간장게장 드시고 나서 민물장어 바꿔 간 거, 예, 그것도 100분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진짜 뭐 그분이 억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상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맛없음에도 불구하고 먹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에 합당한 가격이 10불 더 비싼 민물장어로 바꿔드렸잖아요. 예, 바꿔드렸는데 그것도 받아놓고 차지백을 시킨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완전 대놓고 사기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저를 갖다가 화를 내게 했던 이유는 딱 이겁니다. 예, 차지백 된 이유를 보니까 설명을 쭉 적었는데 간장게장까지 정확히 명시를 했어요. 예, 사갔는데 녹이고 보니까 냄새가 나고 익스파이어가 넘어갔다라고 이게 거짓말 한 거예요. 저를 갖다가 파렴치 안으로 모은 거예요. 자기가 그 75불을 그냥 공짜로 먹겠다고. 75불만 먹었나요? 예, 간장게장 먹었죠. 그 다음에 민물장어 먹었죠. 그리고 75불 돌려받았죠. 자, 본인 그 75불 돌려받겠다고 이런 저를 갖다가 익스파이어 된 날짜가 지난 음식을 파는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이걸 누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만약 서로 따지기 시작한다. 카드 회사가 어떻게 이걸 입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익스파이어가 안 됐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카드 회사는 당연히 손님 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차지백을 시킨 거예요. 75불을 차지백 시키고 저희는 플러스 그 사람은 75불만 돌려받았지만 저희는 또 엄하게 또 25불을 더 내게 됩니다. 왜? 차지백이 돼갖고 1%세스가 생겼다고 카드 회사는 저한테 또 차지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카드 회사마다 다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데는 15불, 어떤 데는 25불. 저도 15불인지 25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월마 스테이트먼트가 나오면. 자, 이 사람은 본인이 75불 돌려받겠다고 저한테 또 그 이상의 피해를 끼쳤어요. 15불, 25불. 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면 200불, 300불도 차지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면 사실 가게가 문제 있을 가능성이 보편적으로 더 많다고 좀 볼 수가 있죠. 자, 이 카드를 받는 회사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카드를 받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요즘에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 카드 디스퓨트 하는 일이 되게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수법도 날이 갈수록 뻔뻔해진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밥을 먹고 1,100불어치 밥을 먹었는데 그걸 통째로 디스퓨트 시키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예, 이유가 뭘까요? 예, 음식 맛이 없어서라고 1,100불을 못 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먹지를 말던가, 예, 다 먹어놓고 1,100불을 디스피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뭐 자잘자잘한 금액들, 예, 왜 그러냐면 한 번 일해봤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디스피트를 시키는 경우가 9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재미 들리는 거죠. 예, 쉽게 말해서 재미 들리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어놓고 맛이 없다고 디스피트를 시키면 한번 돈을 돌려받으니까 와, 공짜로 밥 먹었네? 신나네? 또 다른 데 가서 또 그런 짓을 또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분도 익스파이어 됐다고까지 이렇게 없는 거짓말까지 적는 거 보니까 한두 번 수법이 아니에요. 예, 요거는 아주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응징하고 싶어도 뭐 어떻게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크레딧 카드 컴퍼니는 보편적으로 소비자 편이기 때문에. 자, 지금 케이스는 이렇습니다. 차지백이 날라왔어요. 그럼 저는 지금 영수증하고 상황을 갖다 다시 적어서 크레딧 카드에 보냅니다. 자, 그럼 크레딧 카드에서는 그걸 읽고 다시금 저쪽 상대방 은행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다시금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저는 75불을 도로 돌려받습니다. 자, 그리고 뭐 페널티도 안 물겠죠. 예, 그렇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그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익스파이어 된 거 먹었기 때문에 이건 돌려받아야 된다. 그리고 다시 클레임백을 걸잖아요. 예, 그러면 저도 다시 클레임백을 걸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 크레딧 카드 컴퍼니에다가 500불 디파짓을 해놓고 다시 클레임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더 억울하죠. 예, 150불어치 물건을 갖다가 잃은 것도 억울하고 75불 뺏긴 것도 억울하고 페널티 무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500불까지 더 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500불까지 내서 또 계속 논란을 일으키면 계속 서로 클레임을 걸게 되면 그래도 이 가게가 이길 가능성이 많을까요? 예, 현실적으로 가게가 이길 가능성이 적어요. 금액이 진짜 큰 경우에 나중에 중재를 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1,100불어치 밥을 먹어갖고 거기에 클레임 걸었다는 분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냥 800불은 돌려주고 그 다음에 뭐 300불만 돌려받았다고, 예,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그분은 500불 디파짓하고 뭐 별 난리 다친 거예요. 몇 달 동안 마음고생하고. 그리고 고작 300불 받은 거야. 1,100불어치 음식을 주고. 자, 그래서 크레딧 카드 컴퍼니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상 별로 좋지 않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누군가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억울한 일로 디스피트를 하잖아요. 예, 디스피트를 하고 있으면 사실상 한번 성공이 되면 재미 붙여서 또 해야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카드에서 디스피트 시켰던 거는 지금 딱 한 번 있어요. 그 전에 제 카드 넘버가 어떻게 해킹을 당했는데 몇 개가 카드 넘버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디스피트 하기 전에 은행에서 다 막아주더라고요. 카드가 중구난방으로 아무데나 사용된 거 보니까 IP 주소를 보니까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런 거 보니까 이거는 사기 당한 것이다. 그리고 알아서 제가 신청하기 전에 은행에서 돈을 다 돌려주더라고요. 그거 말고 제가 직접 연락을 해서 디스피트 시켰던 게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한 4, 5년 전이에요. 코로나 전이니까. 그 우버 이츠에다가 음식을 시켰어요. 전화기로 음식을 시키는데 제가 이제 우버 이츠에 집 주소가 있는데 그때는 제 가게에 있었는데 가게로 배달시키려고 했는데 저는 중간에 주소를 집어넣는 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소를 집어넣는 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버튼을 그냥 누르고 다음 하다 보니까 그냥 결제가 돼버리고 주문이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주소는 집 주소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소를 갖다 바꿀 수 있는 난이 없어갖고. 그래서 취소를 시키려니까 취소하는 버튼이 없어요. 요즘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는 없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우버 이츠에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어갖고 내가 지금 주소가 잘못해서 주소를 바꿔야 되는데 이걸 주소를 갖다 바꿔달라. 지금 배달이 나가야 되니까. 그랬더니 뭐 보편적으로 인도 사람들이 많이 봤죠. 예,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기다리라고 했더니 전화기를 갖다가 한 5분 이상을 붙잡게 하더니 5분 있다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소가 집 주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가 가게로 배달을 시켜야 되는데 가게로 배달시키려고 바꾸려고 했는데 그냥 결제가 돼서 내가 이걸 캔슬 시키거나 아니면 다시 이제 집 주소를 대신 가게 주소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이 너무 지나서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시간 지체는 자기네들이 했는데, 저는 바로 전화를 걸고 시간 지체는 자기네들이 했는데 시간 지체가 너무 돼서 못 바꾼다고 얘기하면서 왜 빨리 걸지 않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더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를 하는데 홀드 시킨 건 니네들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쪽 집에 가서 픽업하래요. 그럼 집에 가서 픽업할 거면 내가 왜 배달을 시키냐?
이런 문제 때문에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우버가 차지를 시켜서 제가 그 문제를 갖다가 크레딧 카드 컴퍼니에 얘기해서 도로 다 돈을 받았습니다. 저는 뭐 음식 뭐 구경도 못했으니까요. 예. 자기네들은 그냥 받다가 사람 없다고 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럼 저는 그 방법을 되게 잘 알지만 이렇다고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인 사람은 아니죠. 예. 근데 누군가 이런 식으로 억울한 일 때문에 처음에 한번 디스플레이 시켰다가 되네? 그러면 그다음부터 와, 우버에서 밥 시켜서 공짜로 먹을 수 있네?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9배나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크레딧 카드 폴리시는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비자나 마스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30일 이내에 답변을 안 하면 그 다음에는 뭐 돈 돌려받을 필요도 없어요. 예, 그리고 뭐 마스터 카드 같은 경우는 45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데 저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카드 회사랑 계속 딜할 필요가 없어요. 예, 저는 지금 클레임이 들어와서 디스피시 들어와서 한번 상황을 갖다 다 정리하고 영수증을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 회사가 또 손님 편을 들어준다. 예,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CCTV 찍히는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스몰 클레임 코트로 코트로 이 사건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자, 제가 다른 문제 같으면 그냥 재수없어, 그냥 돈 잃었지, 강도가 와서 150불 훔쳐갔지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건드린 건 뭐냐면 고작 75불을 자기는 그냥 돌려받겠다고 저를 익스파이어된 음식을 파는 사람으로 파렴치한으로 몰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기분이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코트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예, 근데 변호사 살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예, 변호사 사면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결국은 누가 위너일까요? 예, 변호사만 위너입니다. 스몰 클레임 코트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예, 보편적으로 지역마다 다르지만 한 8,000불 정도까지는 클레임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사실 스몰 클레임 코트에 가면 이 75불,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 회사랑 디스피스를 계속 해갖고 이겼다 하더라도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거는 75불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스몰 클레임 코트에 간다 그러면 뭐를 청구할 수 있냐면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손해봤던 모든 것을 다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코트에 나와서 일을 못한 것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코트 파일링 비용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75불만 도로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나중에 청구를 하면 한 800불, 1000불 혹은 2000불, 뭐 만들기 나름이겠죠. 그것도 판사가 인정하기 나름인데 그것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75불 혹 때려다 혹 붙인다는 얘기 있죠. 예, 혹불영감. 예, 혹 때려다 혹 붙인다는 얘기. 75불 거저 먹을래다가 나중에 1000불, 2000불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스몰 클레임 코트는 여러 가지 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가 안 돼서 잘 못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예, 주변에 뭐 누가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면 좋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변호사가 갈 수가 없어요. 스몰 클레임 코트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무장 뭐 이런 분들이 좀 도와주신 분들은 있긴 한데 그것도 좀 비용이 좀 들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너무 터무니없이 뭐 이런 거 있죠. 예, 괘씸죄니까 톡톡히 받아내세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뭐 이런 게 있지만 이거는 재판 얘기고 스몰 클레임 코트 판사도 바보는 아니에요. 이제 75불인데 이거 열받는다고 뭐 10,000불 이렇게 청구하잖아요. 예, 그러면 판사가 그래 10,000불 줘. 저는 괘씸하니까. 이런 판사는 없어요. 예, 판사도 되게 상식적입니다. 자, 코트에 가면 뭐가 있냐? 예, 상식적인 상황을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코트를 가는 거는 제가 다른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 될 정도로 예전에도 한번 만들었지만 다른 영상을 한번 만들어야 될 정도로 좀 방대한 이야기지만 진짜 열받아갖고 이 손님이랑 싸워야 된다. 그러면 크레딧 카드 컴퍼니를 통하지 마시고요. 스몰 클레임 코트를 통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보통적으로 가게에서 8,000불 이상짜리 파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스몰 클레임 코트를 갖다가 이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웬만하면 이제 부딪히지 않는 게 좋지 않아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건 제 비즈니스 경험상의 문제입니다. 예, 손님이랑 부딪히는 게 좋지 않아요. 항상 좋은 칭찬은 그렇게 많이 안 가지만 나쁜 소문은 금방 갑니다. 자,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 주변에다가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댈 겁니다. 뭐 그게 상했네, 어쨌네, 뭐 그다음에 뭐 또 거짓말 하겠죠. 뭐 익스파이어 됐다고 거짓말까지 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한테 거짓말은 또 안 하겠습니까? 예, 거짓말까지 하겠죠. 자기가 나쁜 사람이 안 되려고 거짓말하고 제 가게를 나쁜 쪽으로 몰고 와서 거기를 가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자, 저는 이걸 갖다 그냥 넘어가서 손님 몇 명을 안 잃을 수 있는데 이 사람 주변에 몇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을 더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비즈니스 경험상 뭐냐면 진상 고객 주변의 사람들은 유유상종이라고 진상 고객들 친구들은 다 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친구들이
계속 온다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공론을 안 시켜갖고 소송을 안 걸어서 계속 온다 하더라도 이 오는 사람들도 같이 진상 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유유상종이라고 좋은 사람들만 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손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손님부터 의심이 가는 경우가 있죠. 손님은 이게 도난당한 카드라서 못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도난 안 당했는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네거티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6%는 사실 손님도 억울한 입장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나머지 상황 44%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간장게장을 갖다가 그냥 리턴을 하고 75불을 차지백 시켰다 하더라도 그냥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간장게장을 갖다가 리턴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그보다 10불 더 비싼 음식을 가져가셨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남편이 원했던 그 민물장어도 먹고, 예, 부인이 원했던 간장게장도 2마리 먹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차지백을 시키는데 차지백에 저한테는 얘기도 없었죠. 예,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익스파이어 넘버가 거기 없으니까. 예, 그러고 나서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3주 있다 클레임을 걸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완전 고의적이죠. 예, 3주 있다가 일부러. 예. 그러면 우리가 그 간장, 통이니 이런 거 같은 거 다 없앴을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법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스몰 클레임 코트까지 가는 게 가서도 꼭 이기라는 법은 없지만, 이런 사람들한테 응징을 해줘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마켓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LA 가 있는 동안 어떤 마약 중독자가 제가 봤을 때 마약 중독자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앞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캐시되어 있는 잔돈 100불을 훔쳐갔습니다. 잔돈 100불을 훔쳐갔는데 왜 마약 중독자라고 생각하냐면 도둑이면 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갔겠죠. 돈이 100불밖에 없으니까. 근데 얘는 현찰만 필요했던 거예요. 예, 현찰이 필요한 건 누굽니까? 예, 마약 중독자들이에요. 근데 이 100불을 훔쳐가려고 앞에 유리창값 500불이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100불밖에 안 훔쳐가는데 저는 500불을 손해보는 거예요. 총 600불을 손해보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죠. 이 사람은 75불 돌려받았다고 희희낙낙하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거기다 25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들을 몰라요. 알면 알아도 할 사람들이에요. 예, 알아도 할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오고 나서 이틀 있다가 제 파트너가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걸 왜 지금 얘기하냐. 그랬더니 안다고 달라질 게 있냐. 그냥 LA 가서 일 보고 있는데 괜히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까봐 얘기를 안 했다라고 제 비즈니스 파트너 케빈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신고를 안 했대요. 왜 안 했냐고 그랬으니까 신고했다고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LA 신고해서 못 잡아요. 예, 라스베가스 작년에 그런 일 한 번 있었거든요. 주변에 상가 한 20개를 갖다 다 유리창 깬 적이 있었는데 도둑 못 잡았어요. 예, 근데 못 잡지만 제가 라스베가스 경찰국장이랑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경찰국장과 인터뷰를 하고 유튜브에도 출연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경찰국장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제가 그때도 그 얘기했어요. 현실적으로 도둑 잡기가 힘들지 않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신고를 해주고 계속 신고가 들어온 지역은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순찰을 돌게 된다. 그리 되면 신고해주는 게 중요하다. 신고해준다고 우리는 불평불만을 가지지는 않으니까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신고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때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한인들은 그냥 몇 번 좀 비즈니스 해갖고 처음에는 신고를 하겠죠. 처음 비즈니스 하신 분들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아니까 에이 그냥 재수없어. 그리고 신고조차 안 해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크레딧 카드 문제도 처음에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한번 이런 일 당하면 클레임백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해보죠. 예, 그러다가 결국은 돈 못 받는다는 거 한두 번 겪어보고 나잖아요. 예, 그러면 포기를 합니다. 자,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크레딧 카드는 소비자 편이에요. 80% 이상. 그래서 크레딧 카드 컴퍼니를 통해서 계속 싸우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크레딧 카드 컴퍼니는 법원이 아니에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 판가름을 내주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소비자 편에 서줘요. 자, 그러면 무작정 소비자 편에만 서줄까요? 예. 지금 이 방송 들으면서 몰랐던 사람이 나도 저렇게 불평불만 있다고 하고 디스차지 시키면 안 그래도 주에 돈도 없는데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어디 가서 한 500불어치 밥 먹고 와서 다 차지백 시켜버려야겠네. 예,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죠? 예. 세상이 또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에요. 예. 자, 소비자도 카드로 계속 이런 식으로 디스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갑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예,
크레딧 카드 회사로부터 쫓겨나고요. 나중에 다른 크레딧 카드도 만들지 못하고요. 미국에서 크레딧도 엉망이 돼서 결국은 자기 집도 못 사고요. 미국에서 맨날 월부 인생 이렇게 힘들게 사다가 자기 인생 자기가 꼬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블랙리스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블랙리스트가 되죠?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가게에 왔어요. 물건을 샀어요. 혹은 음식을 먹었어요. 차지백을 시켰어요. 아유, 재수없네. 진짜. 아유, 그냥 그거 먹고 떨어져라. 예, 그리고 아무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 행동은 블랙리스트 카운트 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걸 갖다 도로 클레임백을 했죠. 예, 이 문제가 생겼어요. 저만 생겼을까요? 다른 데서도 몇 번 했겠죠. 다른 데 업체님들은 했는지 아닌지 몰라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른 데도 하고 계속 하잖아요. 자, 이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디스피트 시키는 거마다 계속 클레임백이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보면 카드 회사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블랙 컨슈머로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자, 아마존 리턴 잘해주죠. 예, 뭐 묻지마 리턴 잘해주죠. 어떤 애가 있었어요. 예, 제가 알던 애, 아는 동생이 뭐 건너서 알던 애가 있었는데 아마존에서 맨날 물건 사놓고 물건 안 받았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맨날 물건 생겼다고 그걸 자랑하던 애가 있었는데 결국은 아마존으로부터 블랙 컨슈머, 그래서 아마존 어카운트 오픈 못하는 건 둘째치고요. 월마트, 타겟, 다른 데 웹사이트도 다 오픈 못합니다. 자, 이런 정보 있으면 자기네들 어떻게 하죠? 다 정보 공유합니다. 카드 넘버 다 공유합니다. 본인 인생 본인이 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크레딧 카드 컴퍼니에서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거 귀찮다고 클레임백 안 하지 마세요. 꼭 클레임백 하세요. 그래야지 사회가 깨끗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야지 정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진짜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스몰 클레임 코트에다가 꼭 소송을 거세요. 이기든 지든 간에 그 사람들도 법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해보고 이런 일들이 있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생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돈 안 들어온 거 있죠? 예, 이것도 귀찮다고 이렇게 전화 안 걸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파트너한테도 얘기했어요. 꼭 전화 걸어서 폴리스 리포트 해야 됩니다. 자, 자꾸 그래야지 경찰이 이 근처 한 번이라도 더 순찰을 오게 됩니다. 그래야지 범죄가 줄어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신고를 안 하면 경찰은 어디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범죄가 많이 있다고 많이 리포트가 들어와야지 시의원이 법안도 바꾸고 경찰도 더 많이 배정해 줍니다. 이렇게 블랙 컨슈머, 이렇게 디스피트 한 사람이 자꾸 클레임백을 걸려봐야지 이 사람이 나중에 크레딧 카드 컴퍼니에서 쫓겨나고 다른 크레딧 카드도 못 만들고 그래서 자기 집도 못 사고 융자도 못 받고 그래서 미국에서 고생을 해봐야지 자기 집값을 치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솔직히 뭐 특별한 대응책은 없네. 예, 우선 제가 말씀드렸듯이 크레딧 카드 컴퍼니랑 이야기하는 거는 특별한 대응책은 없어요. 하지만 첫 번째 클레임백은 꼭 해보세요. 두 번째 스몰 클레임 코트 가는 거, 이거 갈 수 있으면 스몰 클레임 코트 가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이 손님을 앞으로 가게에 못 들어오게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많은 가게에 보면 Right to Refuse Customer라는 거 사인 붙어 있는 게 있어요. We reserve right to refuse customer. 자, 우리는 손님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합법일까요? 예, 연방법으로 합법입니다. 자, 가게는 프라이빗 프로퍼티예요. 예, 개인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누구한테 들어오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건 연방법으로 합법이에요. 자, 그래서 가게에다가 We reserve right to refuse any customer라고 적어놓는 게 합법입니다. 자, 근데 연방법에서 또 금지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손님을 거절할 경우에는 가게가 문제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첫 번째, 성별. 남자만 들어오세요. 여자만 들어오세요. 당신은 여자니까 못 들어와요. 자, 종교. 불교만 들어오세요. 기독교만 들어오세요. 캐톨릭만 들어오세요. 예. 이 종교 때문에 누구만 들어오세요. 이것도 안 되고 인종 또는 피부 색깔. 흑인은 안 됩니다. 아시아는 안 됩니다. 예, 이거 안 되고 나이. 젊은 사람만 들어오세요. 나이 들은 사람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국적 또는 시민권 상태. 예.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 사람은 안 됩니다. 중국 사람은 안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은 안 되고 그다음에 재향군인 상태. 미국의 재향군인 베테랑이었냐 아니었냐 이것 때문에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들어오지 말라. 그리고 장애인들, 휠체어 타는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이것들은 지금 다 금지예요. 이걸 이유로 손님을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크게 소송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즘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LGBT는 연방법에 의해서 이 차별을 하지 말라고 안 적혀 있지만 뭐 LGBT가 뭐 진짜 파워가 좋은 캘리포니아, 뉴욕 일부 이런 데는 주법이
LGBT를 차별하면 문제 생기는 데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게 트랜스젠더다 그래서 못 들어온다.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손님이 들어올라오는데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됩니까? 예, 당신이 들어오면 너무 소란스럽고 사업적인 소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서비스를 거부합니다.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근데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침입죄로 경찰을 불러서 이 사람을 강압적으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남자라서 안 돼요. 예, 그러면 이건 차별법입니다. 예, 아까 말한 것처럼 트랜스젠더라서 안 돼요. 예, 혹은 중국인이라서 안 돼요. 아시안이라서 안 돼요. 예, 이것도 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이 간장게장, 이 디스피트 한 손님이 우리 가게에 오면 나가라고 얘기를 하겠죠. 예, 안 나가면 주거 침입죄로 경찰을 부를 수가 있어요. 이에 불응하면 이거는 형사법으로 끌려갈 수도 있는 것이죠. 왜? 뭐 경찰의 명령에 불복종을 했으니까. 자, 우리는 나가라는 이유를 왜 나가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제 꼴 보기 싫어서요? 예,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편안하게 얘기하면 돼요. 저 사람은 우리 마켓의 물건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소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 손님은 우리를 거부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처음에 워닝을 주고요. 그 다음에 워닝을 줬다는 걸 증거로 남기면 더 좋아요. 요즘 뭐 전화기 영상 있으니까 예, 어떤 식으로 얘기해. 절대 화내지 마세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당신은 우리 가게 혹은 우리 식당으로부터 거절당합니다라고 영상을 찍어 놓으시고 경찰한테 안 나가면 경찰 부르세요. 예, 경찰이 오잖아요. 경찰이 오면 그 영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얌전하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간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회사 정책에 의거해서 뭐뭐뭐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나중에 훗날이라도 이 문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몇 시 예, 누가 와서 어떠한 문제로 어떻게 됐다 영상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남겨놓으시면 좀 좋을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손님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예, 이런 진상 손님들은 그냥 서로 거부하세요. 예, 거부하시고 정보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의도적으로 다 예, 그럼 정보를 다 공유하세요. 그래서 주변에 다른 데 가면 다 쫓겨나게 만드세요.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없어집니다. 세상은 경찰이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판사가 바꿔주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바꿔주는 건데 시민의식이 여러분의 시민의식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낙담을 하니까 경찰을 불러도 범인을 못 잡고 크레딧 카드 컴퍼니나 컴플레인을 해도 돈을 못 돌려받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낙담을 하고 포기하는 건데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래도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 함으로써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냥 무작정 너무 손님 진상으로 몰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각자의 입장인 게 있어요.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간장게장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는 무슨 생각 했냐면 우리한테 상할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우리한테 상한 음식이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그분이 보관을 잘못해서 상할 수도 있고 라스베가스 같은 더운 날씨에 그분이 집에 가져가다가 그냥 차에다 놔둬서 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상한 음식을 팔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손님 편에서 100%로 생각을 하고 봅니다. 그래서 바꿔드리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막상 가져오셨을 때는 2마리나 드셨어요. 상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상황이 그런데 그래도 아휴 그냥 그러려니 예. 그리고 다른 걸로 바꿔드렸는데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한테는 얘기도 안 했던 익스파이어 됐다고까지 하는 거 보니까 아 상습범이구나. 이런 상습범은 어떻게 되죠? 다 정보 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서로 조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자, 사업하다 보면 억울한 거 참 많아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께 조금 위안을 드리면요. 크레딧 카드를 많이 받음으로써 예전처럼 예, 70년대 80년대처럼 권총 들은 강도가 목숨을 위협하고 가게를 털어가는 일은 진짜 100분의 1, 1000분의 1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앞에 홈레스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요즘에는 구걸해도 돈을 안 주거든. 사람들이 현찰이 없으니까. 세븐일레븐 앞에 홈레스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것도 더 긍정적입니다. 자, 그리고 은행 왔다 갔다 하면서 위험한 일 많이 없어졌어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 돈 타는 문제도 많이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간혹가다 생기는데 물론 너무나 제가 그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 보면서 밑에다 많은 분들이 분개하는 거 보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억울하니까. 근데 그 억울한 것보다도 크레딧 카드로 인해서 여러분이 한 달에 또 몇백 불 이상의 이득을 보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이번에 뭐 이 150불 이것 때문에 제가 돈이 없어서 억울하다 이게 아니에요. 예.
자, 이렇게 상습적인 사람이 한국 분들 안에도 있구나. 이렇게 상습적인 사람은 계속 놔두면, 그러니까 범죄를 방조하는 거예요. 귀찮다고 우리가 클레임백을 안 하면 이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전혀 안 올라가요. 이런 짓을 100번, 1000번 해도 안 올라가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이고, 남들 참 미련하게 산다. 나처럼 이렇게 공짜로 살아야지. 예. 물론 천발이한 게 있어요. 예. 세상 갖다 이렇게 삐딱하게 살면 결국은 죄값을 받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클레임백을 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려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미국 자영업자 비율이 꽤 많이 있죠. 예, 항상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손님보다는 좋은 손님이 뭐 대다수잖아요. 항상 우리가 가게를 하면서, 식당을 하면서, 뭐 어떤 리테일 스토어를 하면서 웃음 질 수 있는 거는 대다수의 좋은 손님들 때문에, 그리고 또 저도 그런 좋은 손님들 때문에 또 웃고 힘내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파이팅!